신성왕국은 제2제국이라고 불리는 스켈레톤들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운 현 시대에 남아있는 국가들 중 가장 오래된 국가입니다. 지금은 셰크 왕국의 지속적인 약탈과 도시연합의 등장으로 그 미세가 예전만 못하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아직 그 강함은 건재하다고 볼 수 있죠. 103일차입니다. 신성왕국과의 전쟁에서 주요 전쟁 목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비밀 닌자의 수장인 몰과 대화를 했어요. 이야기해본 결과 신성왕국의 주요 인물은 남쪽 국경지대에서 주요 도시를 수비하는 고위신문관 세타왕, 신성왕국 동쪽의 군사요새, 오크란의 방패를 수비하는 고위신문관 발테나, 마지막으로 수도인 물집 언덕에 머무르고 있는 신성한 불사조 군주, 이 세 명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나고 신성왕국을 공격하겠다고 하자 몰은 비밀 닌자들을 소집할 수 있는 노트를 줬습니다. 다른 닌자들에게 그 노트를 보여주니까 드디어 신성왕국을 공격하는 거냐며 신나서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집한 병사들을 데리고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된 장소인 회개의 땅으로 향했어요. 신성왕국에 대한 첫 공격으로서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현재 비밀 닌자들이 머무르는 본거지는 신성왕국과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 멀어서 회복이나 보급을 할 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앞으로의 전쟁에서 보급을 원활히 할 전초기지로 활용할 예정이에요. 그날 밤 닌자들을 데리고 익숙한 출입구를 지나 습격을 감행했습니다. 신성왕국은 갑작스러운 기습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포탑도 비워뒀네요. 파죽지세로 입구를 지키던 경비병들은 돌파했지만 뒤늦게 수비에 가담한 전주인님들의 격렬한 저항에 104일째 아침해가 뜰 때쯤에야 겨우 노역수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안개섬에서 죽어라 수련한 보람이 있게 노예 관리를 위해서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는 내부의 경비병쯤은 압도할 수 있었어요. 그 후에 회계의 땅 노예 명부를 관리하는 노예 주인이 있는 본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치열한 싸움을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단순히 노예 명부를 관리하는 관리직이다 보니까 딱히 전투에 긴장감은 없었어요. 그래도 개인적인 복수를 완성했다는 쾌감은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본거지로 돌아와 노예 주인을 가둬서 잠깐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잘 자다가 갑자기 농작물을 노리던 강랩터가 기습해와서 퇴치해 주었는데 울음소리가 꽤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05일차에 병력을 재보충하고 회계의 땅으로 돌아가 보니 어느덧 새로운 보급기지로 재단장을 마친 비밀 닌자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니까 병원이나 병기고 등 생각보다 꽤 잘 갖춰두더라고요. 그날 밤을 시작으로 이 일대의 군사기지나 캠프 등을 습격했습니다. 회계의 땅에는 사실 신성왕국의 가장 기초적인 군사들만 주둔해 있었고 앞으로 마주할 주요 인사들이 머무르는 도시와 군사기지에는 지금까지 만난 적들보다 한층 더 강한 성기사는 기본이고 일반 성기사보다 훨씬 강한 고위 성기사 그리고 그들을 통솔하는 2단 신문관 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보초병과 성기사 위주로 구성된 지역 주둔지들을 습격해서 최대한 전투 경험을 쌓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번과 저의 무술 스탯은 50에 가까워졌고 삑도 공방 30대라는 신성왕국 일반 병사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잡을 수 있는 능력치를 갖췄지만 생각보다 놀라웠던 부분은 댕댕이의 성장이었습니다. 처음 데리고 올 때만 하더라도 막 태어난 갓난아기였던 댕댕이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 든든한 성체가 되어 신성왕국을 상대로도 1인분을 해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군사기지를 습격할 때 처음 만난 고위 성기사는 꽤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안개인들처럼 쓰러지면 먹히는 것도 아니라서 몇 번이나 쓰러져가며 겨우 잡아낼 수 있었어요. 전투를 이어가면서 중간중간 회계를 명목으로 부려먹히고 있는 작은 광산의 노예들도 풀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노예 출신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회계의 땅을 해방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노예들이 있었는데 족쇄를 아무리 풀어줘도 노예 시절의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이곳을 떠날 생각을 못하고 멀뚱멀뚱 서있기만 하더라고요. 짊어지고 바깥에다가 놓아줘도 여전히 주차적인 삶을 살 의지가 안 보여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안개섬 한가운데에 내려다 주었어요. 내려놔. 아니 이 안에 있으면 가네. 역시 인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삶에 대한 의지가 솟아오르나 봅니다. 111일차입니다. 이 일대에 공격해볼 만한 전초기지는 다 공격해봐서 스택의 1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일단 전력을 파악한 뒤에 이후 행동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1차 공격의 전략은 비밀 닌자들로 하여금 입구에 포진한 경비병과 포탑의 어그로를 맡기고 저는 일단 가장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서 포탑의 공격으로부터 회피했다가 본진을 기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물이었던 신전에 들어가니 신도들과 고위 성기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쯤은 모든 부위 체력 176이라는 바이오 스켈레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체 댕댕이만으로도 제압할 수 있었어요. 신전을 점거한 뒤에 바로 세타가 머무르는 본거지 건물로 향했습니다. 도지가 공격당하는 상황에 단단히 물을 걸어 잠궜지만 회계의 땅에서 매일 족쇄를 풀어댄 경험 덕분에 순식간에 잠금을 해제했고 안에는 빛나는 백색 갑옷의 고위 성기사와 갑옷에 붉은 물감을 칠한 2단 신문관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많은 신문관들 중에서 유독 하얗고 거대한 십자가 형상을 하는 대검을 등에 쥐고 있는 인물이 고위 신문관
세타였습니다. 스탯은 가히 지금까지 만난 적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한 명도 다가정맥해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신문관들과 고위성 기사들이 세타를 호위하고 있어서 정면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마침내 저를 제외한 모두가 기절했고 그 순간 번뜩이는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고대 중국의 어떤 명장이 만든 36가지의 계책 중 가장 최고의 계책이라고 알려진 주랭랑이었습니다. 111차 아침에서야 겨우 회개의 땅으로 도망칠 수 있었고 지금 전력으로 정면 충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고민해본 결과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어요. 스택이라는 도시는 신성왕국의 국경지대 인근에 있습니다. 남부에는 중심지와 곧 셰크 왕국의 스킨이 존재하죠. 신성왕국의 힘이 밀려 척박한 황무지 땅만 가지고 있는 셰크는 식량 수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스택 인근의 기름진 토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세타를 뚫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이해관계를 활용하여 셰크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먼지 도적과의 동맹으로 인해서 셰크 왕국도 저희를 적대 중이었기 때문에 먼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해야 했어요. 각 세력들은 자신의 영역 밖에 세력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외교관을 두고 있는데 셰크의 외교관은 비밀 닌자들의 본거지 인근에 있는 세계의 진실을 참고하는 자들의 도시 세상의 끝에 있었습니다. 삑과 야른이 스택에서 입은 상처를 회복하는 동안 버는 세상의 끝으로 보내 외교를 시도했는데 먼지 도적과의 동맹으로 생긴 비호감도는 국왕을 죽인 것과 동급으로 취급되어 회복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정원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겠네요. 113일차, 114일차에는 일단 전에 털지 않은 군사기지들을 더 방문해서 부족한 수련들을 해줬습니다. 군사기지 안에는 적들에 대한 적절한 수강 공간이 부족해서 쓰러지더라도 가둬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걸 반복해서 스탯을 최대한 끌어올려줬어요. 그 결과 번과 저는 모델 스탯 50을 넘길 수 있었고 삑 역시도 50에 가까운 전투 스탯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5일차에는 새로운 전략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력차가 확실한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비밀 닌자들과 함께 정면 충돌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끼리만 야간에 몰래 침투해서 세타를 제거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스택 인근에서 밤까지 대기했다가 해가 진 뒤에 스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에는 경비병들로 인해서 침투가 쉽지 않았는데 때마침 길 가던 댕댕이들의 습격으로 경비병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몰래 진입할 수 있었어요. 막 게이트를 통과한 순간에 들깨들을 막으러 온 보초병과 눈이 딱 마주쳐서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거 이제는 이판사판입니다. 즉시 자명을 풀고 세타가 머무르는 곳까지 달렸어요. 다행히 문이 잠기기 전에 진입할 수 있었고 안에는 이제 막 상황을 인지한 신문관들과 세타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즉시 안쪽까지 파고들어서 세타에게 공격을 집중했어요. 생각보다 적들이 빨리 몰려와서 실패인가 싶을 때쯤 저의 점프니킥, 주먹 내려치기 콤보가 세타의 머리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초딩 같아. 세타는 갑자기 머리에 큰 딜이 꽂히면서 잠깐 동안 기절에 빠졌고 우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세타를 들쳐업고 최대한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잡았다. 안녕히 계세요. 안개섬에서 삑에게 비싸고 튼튼한 다리를 달아주고 저에게는 좀 아쉬워도 살짝 저렴한 달리기 강화 다리를 달아줬는데 이게 여기서 제대로 빛을 발했어요. 116일차입니다. 성공적으로 모두 회개의 땅까지 후퇴할 수 있었고 빈민 닌자 본거지로 이동해서 몰에게 세타를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세타는 몰과 함께 신문 타임을 가지게 됐고 잠깐 쉰 뒤에 117일차에 스택의 상황을 보려고 방문해봤습니다. 원래라면 세타의 빈자리를 노려 스택을 점령한 셰크들이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는 그런 일이 생겨야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먼지 도적들이 스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지왕과 동맹을 한 채로 스택을 함락시키니 먼지 도적들이 이 국경지대의 패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기대도 안 했던 먼지 도적 코인이 떡상해버렸네요. 118일차에는 다음 목표인 동부의 관문 요새 오크란의 방패로 향했습니다. 이 요새는 신성왕국의 동쪽 국경을 방어하는 요새인데 관문 너머의 강국 도시연합을 상대하는 또 한 명의 고위신문관 발테나가 머무르는 곳이에요. 스택을 공격할 때도 느꼈지만 비밀 닌자 친구들을 데리고 신성왕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다 보면 계속 말벌 아저씨 마냥 지나가던 성기사들을 쫓아가느라 목적지까지 가는데 한 세월이 걸리곤 했습니다. 더 열받는 건 쫓아갔으면 이기던지 무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성기사 하나를 3명에서 처리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없던 암도 생길 것 같았어요. 이번 목적지도 신성왕국의 서쪽에서 동쪽 끝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빠른 정찰을 위해서 일단 우리 일행들로만 출발했습니다. 신성왕국 내 검은용 닌자들을 비롯한 잡다한 도적대들을 상대로 소소하게 몸도 풀면서 먼지바람이 불어오는 넓은 평야를 달리다 보니 어느덧 119일차에 바위산맥과 협곡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근처의 좀 안쪽을 살펴보니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벽을 세워놓고 양쪽 구역을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설치한 후에 통로를 향해 포탑을 설치해서 화력을 집중 투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정도 설비라면 정면 돌파로는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이나 다름없어 보였어요.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던 도중에 발테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사가 있는 왼쪽 구역 한쪽에 뭔가 통과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틈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그곳을 향해 접근했어요. 하마터면 들길 뻔했지만 어찌됐건 목격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허술하게 세워진 벽틈을 통해 요새 내부로 잠입할 수 있었고 일단 무지성으로 막사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세타처럼 기습 다구리를 나와서 보쌈에 갈 작정이었어요. 다행히 안에 발테나가 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국경 소비되다 보니까 같은 성기사나 이단 신문관이라도 뭔가 더 빡센 느낌이었습니다. 나갈게요, 나간다고요. 결국 개같이 털리고 요새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물쇠 뜨는 거야 이제는 도가 텄으니 금방 뜯고 다시 재도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안에 일반 병력도 너무 많고 발테나 옆에는 5명 정도의 이단 신문관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서 제대로 공격을 가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패배와 재도전을 반복했지만 결국은 모두의 체력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두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이런 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121차입니다. 셋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한 번을 탈출시켜서 비밀 닌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보냈어요. 이곳에서 회계의 땅까지는 꽤나 거리가 있지만 저와 삐기 회복하는 동안 지원군을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번이 회계의 땅을 거쳐 추가 지원군을 위해 비밀 닌자 본거지를 향할 때쯤 오크란의 방패에서는 특이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소란스러운 느낌의 주변을 살펴보니 옆에 있던 강철 골짜기에서 옛 스켈레톤 제국의 잔재인 망가진 스켈레톤들과 강철거미들이 요새를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요새의 핵심 인원인 이단 신문관과 고위 성기사는 발테나의 호위를 위해 막사 안에 상주하고 있어서 밖에 남아있던 수비 병력들은 기계 군대의 속수무책으로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 조금이라도 몸을 회복한 저는 발테나의 호위 병력들을 막사 밖으로 유인해서 이 습격에 휘말리게 만들었고 그렇게 분산된 핵심 병력들을 각계로 상대하면서 전력을 약화시켰어요. 그렇게 121차인 약간의 회복 후에 홀로 발테나의 막사를 기습했습니다. 지원군을 데리러 간 번은 근처 기술사냥꾼 도시에 들러서 수리까지 시키느라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어요. 발테나의 호위병들은 사지 손상 등 꽤나 전력이 약화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수는 건재해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음을 지속하다가 회피를 위해 물러나면서 물탱크 같은 구조물 뒤에 끼었어요. 근데 뭔가 이 틈에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고 제대로 공격받지도 공격할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어차피 흔한 켄시의 갓게임 현상인지라 번한테 지원금 모집이나 더 시켜주고 다시 확인해봤는데 이게 웬걸? 끼었던 물탱크 앞에는 호위병들이 단체로 엎어져 있고 발테나는 오른다리를 잃은 채 겨우겨우 기어서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물탱크를 방패삼아 1대다 전투에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강제 1대1 상황이 만들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아직 정신을 잃진 않았지만 호위도 없이 기어다니는 발테나를 제압하는 건 누워서 떡먹기였습니다. 오케이, 잡았다. 바로 보쌈에서 빤스런 쳐졌고 이후 발테나를 잃은 우크란의 방패는 결국 도시연합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연합의 손에 넘어갔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신성왕국의 수도 물치번덕에 머무르고 있는 성스러운 불사조 군주 피닉스 62세군요. 123일차의 닌자들을 이끌고 물치번덕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그나마 회계의 땅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세를 진행하기에는 꽤나 유용한 부분이 있었어요. 멀리서 도시의 구조를 살펴보니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두 번째 성벽 안쪽에 피닉스의 왕좌가 있는 듯 했습니다. 앞서 두 전투 모두에서 잔챙이를 무시하고 목표물에게 돌진해서 화력을 집중하는 방식이 유효했기 때문에 닌자들을 포탑 총알바지로 세우고 바로 안쪽까지 달려 들어가되 저와 번삑이 각각 스스로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댕댕이와 상급 닌자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화력을 최대화하기로 했어요. 이내 계획대로 닌자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안쪽으로 돌파할 수 있었고 아른실의 문을 여니 신성왕국의 상징인 신성한 불꽃 문양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갑옷을 입고 있는 그렇게 고대하던 피닉스가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고위 성기사들이 왕을 지키고 있었고 왕을 향해 돌격하는 순간 우리 일행과 피닉스는 물론 고위 성기사들과 우리를 쫓아온 추격봉들까지 뒤얽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세타와 발테나를 상대할 때는 실내 전투를 통해 그들의 주력 병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피닉스는 실내화를 막론하고 거대한 대검을 빠른 속도로 휘둘러댔습니다. 어지러운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그에게 화력을 집중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압도적인 병력 사이의 댕댕이, 삑, 번은 모두 무력화됐고 저만 겨우나마 공격을 지속했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공격에 겨우 발차기를 끝으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기적 같게도 그 마지막 한 번의 발차기가 피닉스의 왼팔을 완전히 끝장내버렸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습격이라도 자지의 완전한 손상을 일궈낸 건 분명 큰 수확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발테나 전태처럼 끈질기게 감옥에서 탈출해서 수비 병력을 약화시켜봤지만 끝없이 재충원되는 병사들로 인해서 소용없었고 그들을 무시하고 피닉스에게 달려들어도 수많은 고위 성기사들을 뚫는 것과는 별개로 한쪽 팔을 잃은 피닉스는 여전히 우리에겐 난적이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안에서 싸움을 지속하는 동안 저 혼자 탈출해서 빈민 지원군을 계속 투입하는 방법도 써봤으나 닌자들의 빈약한 무장으로는 수도의 무지막지한 병력들에 막힌 채로 이중성병 위에서 쏟아지는 작살포탑 세례에 무의미하게 쓰러져갈 뿐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123일차부터 127일차까지는 그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128일차에는 이런 식으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하고 물지번덕 밖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어떻게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에 지난 4일 동안 쌓인 데이터를 종합해봤어요. 그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해본 결과 수도의 이중성벽은 1차 성벽에 포진한 수많은 포탑과 일반 병사들로 인해 빈민인자가 흉알바지를 해주지 않으면 뚫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다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2차 성벽 안쪽에서 피닉스를 지키는 데 집중되어 있는 핵심 병력들은 1차 성벽에서 무슨 습격이 있든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차 성벽 수비군의 주의를 끌지만 않는다면 2차 성벽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의를 끌지 않고 2차 성벽 안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산을 등진 채 지어진 이 도시의 후문, 즉 산 쪽으로 열린 성문을 통해 일반 병들의 구역을 무시하고 왕좌가 있는 구역에 바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일반 병들의 추격 없이 바로 피닉스를 향해 접근할 수 있었고 갑작스러운 기습에 호위가 제대로 피닉스를 감싸기 전에 모두의 화력을 집중했어요. 한파를 잃은 채 저항하는 피닉스와 그를 지키려는 호위병들 사이에서 1차 성벽이 아닌 2차 성벽 안으로 바로 진입한 그 차이가 만들어낸 찰나의 순간에 짧은 시간이나마 피닉스를 온전히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고 뒤늦게 들이닥친 호위병들 틈에서 번과 저의 합공이 피닉스의 머리에 적중하며 드디어 피닉스가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진짜 절명이었는데 이거. 기절시켰다. 잠시만.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저는 피닉스를 업고 달렸고 번도 댕댕이를 업고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빅은 호호띠. 그리고 모두 탈출에 성공해서 회개의 땅 앞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신성왕국과의 전쟁이 끝났네요. 이제는 익숙한 회개의 땅을 거쳐서 잠겨버린 땅을 지나 모래게 피닉스의 신병을 넘겼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면서 지금이 기회라며 물치번덕을 점령해버렸어요. 결국 도시연합이 차지한 오크란의 방패를 제외한 신성왕국의 주요 도시 3군데는 빈민들과 먼지 도적, 셰크들이 각각 하나씩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128일간의 여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스켈레톤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신성왕국의 오래된 질서는 사라지고 세계는 또 혼란기의 국면에 빠지겠지만 그건 살아남은 이들의 몫으로 남겨둘 일이겠죠. 이번 여정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켄시는 재밌는 게임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잠깐 화제가 됐던 이 게임은 특유의 감성과 진입장벽으로 곧 화제성을 잃었지만 그 장벽만 넘는다면 너무나도 즐거운 매력있는 게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게임에서 패배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영원한 패배로 다가올지라도 죽지만 않는다면 성장의 걸음이 되어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어쩌면 현실과 닿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모든 실패들은 각자를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결국 경험이 되어서 다음 도전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걸음이 되어주니까 실패를 너무 겁내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현실에서는 실패한다고 안기인한테 잡혀가는 일은 없잖아요. 무엇보다 이 게임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이번 여정의 가장 큰 기쁜 점입니다. 이렇게 제 영상이 관심을 받는 경험이 처음이라 제게는 더욱 소중한 게임으로 남게 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오래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역시 열심히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계관의 인류는 과거에 실제로 이 스켈레톤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이 세계관의 인류는 과거에 실제로 이 스켈레톤들에게 이 세계관의 인류는 과거에 실제로 이